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논문 발표를 진행할 박경근입니다. 제가 선정한 논문은 다음과 같은데요. 처음 논문은 합성곱 오토 인코더를 이용한 체인 전동 장치의 고장 결함 감지 및 진단 논문이고요. 두 번째는 Bearing Remaining Useful Life Prediction Based on Deep Auto Encoder라는 논문입니다. 제가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는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될 건데요. 거기서 원하는 주제가 이제 베어링 부분에 결함 감지 그리고 진단 그리고 RUL 부분이어가지고 그 부분을 다루는 논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논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은 기계 부품 및 설비의 고장 진단을 할 때 비지도 학습 기반의 방법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의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나 서포트 벡터 머신 기반의 고장 진단은 고장 신호 학습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제 지도 학습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설비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이 논문의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논문 저자가 말하는 것이 체인 전동 장치의 고장 검출 및 진단이 되게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 아래에서 보시면은 이것을 체인 전동 장치라고 하는데 이것이 컨베이어 벨트처럼 중요한 산업 장치의 동력원으로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체인 동력 전동 장치를 어노멀리 디텍션 하는 것이 많이 유용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터가 이제 주로 동력원이 되는데요. 모터에 대해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부분이 모터이고 여기가 이제 원래는 여기 박스로 씌워져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박스로 씌워져 있는 부분인데 이게 기어 박스라고 합니다. 이 안에 이제 기어들이 톱니바퀴로 물려져 있어서 RPM을 조절하게 되고요. 기어 비대로 RPM을 조절하게 되고 여기에 모터 베어링이 있게 되고 모터 베어링의 이제 가운데 부분을 돌아가는 부분을 샤프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샤프트에서 나오는 회전 동력을 이 스프라켓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톱니바퀴로 이제 체인으로 동력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이런 합성곱 오토 인코더를 통해서 비지도학습 기반의 설비 이상 감지 모델을 제시했다는 것인데요. 이 논문의 결과에는 7가지의 결함을 산정하였고 그것에 대해서 평균 93.5%의 정확도로 결함을 감지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정상 상태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94%의 정확도로 정상을 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장 신호 학습이 필수적인 지도 학습 기반 이상 감지 모델의 단점을 극복했다는 것을 이것의 주요한 컨트리뷰션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또한 인코더 특질 추출부, 그러니까 피처 익스트랙션 부분과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결합한 지도 학습 기반 고장 진단 알고리즘을 제시하는데요. 이거는 고장 유형을 진단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쌓아 나가고 그것을 CNN 파인 튜닝을 통해서 결함 유형을 분리해서 8가지 클래스에 대해서 분류 정확도를 99.8%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함 감지 그리고 라벨링을 통해서 고장 진단하는 데이터를 쌓고 그것에 이제 새로운 고장 유형이 발생했을 때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다들 대부분 다 아실 텐데 저는 처음 공부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집어넣었습니다. 인코더 부분과 디코더 부분이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게 되고 그 사이에 이제 레이턴트 노드가 있게 되는데요. 차원 축소를 통해서 이런 레이턴트 노드에 이제 레이턴트 시멘틱을 추출하고 그것을 복원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코더 부분은 저희가 아는 것처럼 컨볼루션 연산을 쓰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연산을 쓰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제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서 업샘플링을 하게 된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고 그 연산은 다음과 같이 커널을 사용하는데 이제 더 크기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커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CNN과 마찬가지로 로스식을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줄여나가면서 학습을 진행하고요. 여기서는 로스식을 MSE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그 시간 타임 도메인에서 이제 그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보통 푸리에 트랜스폼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 푸리에 트랜스폼의 단점을 극복한 것이 쇼트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방법을 이 논문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러한 진동 신호가 있고 특정 시간에 진동의 주파수가 변화하는 이런 샘플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일반 푸리에 트랜스폼에는 이게 10Hz, 20Hz, 30Hz 이렇게 주파수의 성분을 분해는 해주지만 시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 진동 신호의 변화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쇼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주파수 성분을 일정 시간에 따라 나누고 그것을 짧게 나눈 시간에 따라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각각 해줘서 그것을 이렇게 플롯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주파수 성분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식을 사용을 하는데 기존 푸리에 트랜스폼에 이제 윈도우 함수가 적용되는 곱해져서 이제 컨볼루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윈도우 함수는 이렇게 레탱귤러 형태이거나 아니면은 트라이앵귤러 형태 아니면 다른 형태의 다양한 형태도 많으나 여기서는 해밍 윈도우라는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데이터를 공개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데이터를 만들어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린 체인 전동 장치에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 구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1번은 이제 기어박스고 2번은 스프라켓, 3번이 체인, 4번이 이제 가속계인데 이제 진동 센서가 되겠고요. 5번은 베어링, 6번은 기어, 7번은 이제 샤프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진동 신호를 수집을 했는데요. 3축 가속계인데 축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만 샘플링을 하였고 주파수는 이제 2000Hz로 샘플링을 하였습니다. 이제 결함의 종류를 가정을 하였는데요. 여기서는 5가지 케이스를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기어의 이 3개가 이제 데미지 입은 것, 두 번째는 이 하나가 안전이 부러진 것, 세 번째는 베어링의 그 내부에 이물질이 생긴 것, 네 번째는 베어링의 외부에 이제 구멍이 생겨서 안에 액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5번은 그 축 샤프트에 축이 이심이 생겨서 정 가운데에 정렬이 되어 있지 않고 약간 축이 틀어진 그런 상황을 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울트 1부터 7까지는 이런 상태들이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나타나니까 이것들을 조합하여서 1부터 7번째까지 파울트 상황을 가정하여서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프리프로세싱인데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진동 신호를 0.5초 단위로 잘랐습니다. 2000 샘플링 주파수로 1000번마다 한 번씩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쇼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변화를 하였고요. 그것을 할 때는 이제 해밍 윈도우를 사용하였고, 쇼트 푸리에 트랜스폼을 한 다음에 이미지에 대해서는 민, 맥스 정교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온 데이터에 대해서는 회전과 구동 관련된 0에서 90Hz의 노이즈는 제거하였고요. 그를 통해서 112x112 곱하기 3 RGB 데이터고요. 각각의 픽셀에 대해서는 8비트, 0부터 255의 레인지를 가지는 이미지를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노말, 폴트 1, 2, 3, 4, 5, 6, 7가 다음과 같고요. 노말을 보시면은 파란색 부분이 되게 많은데 폴트 1부터는 약간 이렇게 노이즈가 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오토인코더를 통해서 오토인코더의 목적이 이런 파란색 오리지널 노말 이미지를 노말 이미지로 잘 복원하는 오토인코더를 만드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오토인코더에는 노말 이미지만 학습을 시켰고요. 그 레이어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13번째가 아마 가장 그 레이턴트 레이어가 되겠고요. 이 사이즈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 상태 이미지 약 1200장 정도 되고요. 그 중에 80%는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였고 20%를 검증 데이터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만든 모델을 테스트하였는데요. 에러는 각 픽셀에 대해서 원본과 복원된 이미지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단순히 민스퀘어 에러를 썸한 형태이고요. 그래서 평균 자동 오차가 스레시홀드 값을 초과하면 결함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게 검은색 부분이 오차를 나타내는데요. 노말 부분에서는 완전히 거의 검은색으로 보이지만 이제 그 폴트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빨갛게 아니면 뭐 노랗게 나오는 부분이 초록색으로 나오는 부분이 오차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레시홀드 값을 어떻게 정하냐가 이제 이 논문에서는 좀 문제가 되었는데, 여기서는 fault detect rate라고 fault 샘플 중에서 fault로 디텍트한 비율과 그 전체 샘플 중에서 노멀로 디텍트한 레이트가 교차하는 지점, 즉 여기 지점에서 그 스레시홀드 값을 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확도 fault detect rate도 93%, 그다음에 normal detect rate도 93%가 되는 지점에서 이 값으로 스레시홀드를 지정하고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테스트 리절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상을 정상으로 판별하는 확률이 94%가 되겠고요. 이제 fault 1은 67% 확률로 fault로 판별하고 36%로 이제 정상으로 판별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95%, 99%, 100%뭐 이런 식으로 다 fault를 잘 디텍트 했는데 fault 1번만 좀 약간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박스 플롯으로 확인했을 때 여기 데이터가 일부분이 분포가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분포가 이렇게 잘 나오는 데 비해서 fault 1번은 생각보다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분류의 좀 정확도가 떨어졌다라고 이 논문의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 저자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 100장, 그러니까 50초씩을 누적해서 fault detect rate의 평균이 20%가 넘으면 결함 상태로 판별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상 상태에서는 6%를 많이 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정상 상태는 계속 정상으로 유지할 거고, 중간에 이런 fault 1이 생겨도 20%가 평균이 넘어가면은 fault로 디텍트 하자고, 그러면 이런 정확도가 좀 떨어져도 fault로 감지하는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함을 탐지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라벨링해서 이게 결함의 유형을 탐지하는 것에 대한 이제 아키텍처를 여기서 또 제시를 하였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왼쪽 부분, unsupervised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이 저자가 supervised learning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플롯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판별이 되어서 이상치로 나왔다면은 이상치의 데이터를 콜렉트하고 그것이 기존에 있었던 CNN 모델이 지금 정립이 되어 있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새로 학습을 진행하고, 이제 학습이 진행되어서 그 모델이 있다고 했을 때는 이것이 새로운 결함 유형이냐에 따라서 새로운 결함 유형이라면 다시 CNN을 학습하고, 이것이 새로운 유형이 아니라 기존 유형이라고 하면은 그 유형을 분류해서 판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제 그 오토 인코더의 특질 추출, 그러니까 피처 익스트랙터 부분이 잘 동작할 거라는 가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TSN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그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피처 익스트랙터 부분에서의 피처가 어떻게 특질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평면화를 하였고, 꽤 잘 그 피처들이 폴트에 대해서 분포가 좀 나눠져 있어서 잘 구분이 될 것이다 라고 이 논문의 저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아키텍처를 사용했을 때 새로운 결함이 발견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결함 종류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이 파인 튜닝 과정의 그 모델이고요. 여기서 9번까지는 기존의 이제 오토 인코더, 13번까지는 기존의 오토 인코더 부분이고요. 그 오토 인코더 부분에서 나머지의 이제 아웃풋을 출력하기 위한 3가지 레이어만 더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할 때에는 1번에서 9번까지만 레이어 웨이트를 고정해서 15회를 학습하였고요. 트레인 셋은 클래스별로 700장, 밸리데이션 셋은 클래스별 241장, 그리고 이제 이게 슈퍼바이즈드니까 테스트 셋도 필요하고 클래스별 250장을 학습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컨퓨전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은데 정확도 99.8%로 결과가 나왔고요. 적은 횟수 15번의 학습으로도 높은 성능의 학성곱 신경만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두 번째 논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Bearing Remaining Useful Life Prediction Based on Deep Autoencoder and Deep Neural Network인데요. 기존의 딥러닝 기반 Remaining Useful Lifetime Prediction of Bearing은 세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옵티멀한 피처 익스트랙션이 필요했는데요. 피처에는 타임 도메인, 그리고 프리퀀시 도메인, 타임 프리퀀시 도메인 세 가지의 도메인이 있는데 그 각각 피처들은 타임 도메인의 경우에는 디테일한 디그레이션 프로세스를 반영하지 못하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베어링 디그레이션 중간에 스테이지에 민감하지 못하고 타임 프리퀀시 도메인은 정보 손실로 인해서 낮은 정확도를 보인다는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목적에 맞게 옵티멀한 피처를 추출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피처 컴프레션이 필요한데요. 이 세 가지 피처를 다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리던던시로 인해서 오버피팅이 발생하고 모델이 너무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터가 실제로 정상 운전 중일 때는 브레이크다운 포인트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페일러 스레시홀드를 설정하는데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 저자는 타임 프리퀀시 웨이블렛 조인트 피처 기반의 노블 아이젠벡터를 제안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베어링 디그레이데이션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리프레젠트 한다고 합니다. 또한 딥 오토 인코더 기반의 조인트 피처 컴프레션을 제안했는데요. DNN 스케일을 이를 통해서 높이지 않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컴프레션해서 리테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딥러닝 기반 프리딕션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데요. 기존의 선행 연구였던 프리퀀시 스펙트럼 파티션 서메이션 방법과 논 오토 인코더 방법과 그다음에 SVM 방법을 통한 방법에 비해서보다 더 높은 그 MSE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백그라운드는 웨이블렛 트랜스폼인데요. 이게 아까 이전 논문에서 말씀드렸던 쇼트타임 프리에 트랜스폼보다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타임 프리퀀시 해상도가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쇼타임 프리 트랜스폼에서는 타임의 해상도를 높게 가져가려면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해상도가 안 좋게 되고 반대로 프리퀀시 도메인의 해상도를 높게 가져가려면 타임 도메인에서의 그 해상도가 낮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쇼트타임 프리 트랜스폼인데 이걸 등간격으로 나누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로컬한 부분에서 어떤 해상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웨이블렛 트랜스폼을 사용했을 때는 로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의 해상도를 높이고 싶다, 어느 도메인에 대한 주파수를 해상도를 높이고 싶다 하면은 그것이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런 웨이블렛 형태의 이런 함수를 통해서 이제 컨볼루전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서는 웨이블렛 함수가 되게 스케일이 작게 됩니다. 스케일이 작은 형태고 이게 스케일이 큰 형태인데요. 스케일이 작을수록 더 고주파 성분을 띠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볼루전 연산을 했을 때 컨볼루션 값이 이것보다 더 스케일이 높을 때 저주파 성분이 많은 경우에 더 컨볼루전 값이 더 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결과적으로는 스몰 스케일 팩터일 때는 웨이블렛 함수가 더 촘촘하고 하이 프리퀀시 특성을 가지게 되고 라지 스케일 팩터일 때는 이게 더 스펄스하게 되고 로우 프리퀀시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시한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진동 시그널을 인풋으로 들어와서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게 되는데요. 피처는 세 가지로 프리퀀시 도메인, 타임 프리퀀시 도메인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이 중에서 타임 도메인 피처가 가장 수가 많기 때문에 오토 인코더로 들어가서 피처 컴프레션을 하게 되고요. 그를 통해서 컴프레션 된 피처들과 그다음에 프리퀀시, 그다음 타임 프리퀀시 도메인 세 가지의 조인트 피처가 여기서 나오게 되고 이것을 딥 뉴럴 네트워크로 입력을 넣어서 나온 값을 스무딩하고 그것을 통해 RUL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타임 도메인 피처는
X 그리고 Y 방향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18개의 피처를 익스트랙션 했는데요. 여기서 뭐 맥시멈, 미니멈, 피크 투 피크, 민, 루트 민 스퀘어, 루트 뭐 이런 식으로 18가지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프리퀀시 도메인 피처는 러닝 스테이트에 특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프리퀀시 스펙트럼 파티션 서메이션 방법을 통해 피처를 익스트랙션 했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주파수 도메인을 일정 등간격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어느 간격으로 나누게 되냐는 이제 인프리칼 파라미터로 정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K는 이제 6가지의 등분을 하여서 각각 파티션을 만들고 그것을 서메이션해서 피처를 익스트랙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X, Y 방향 각각 6개의 피처를 익스트랙션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 프리퀀시 도메인 피처는 third order wavelet decomposition을 사용했는데요. X, Y 방향 각각 8개의 피처 익스트랙션을 했고 그것은 이제 로우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를 각각 적용을 해서 third order니까 8가지의 이제 피처를 익스트랙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타임 도메인 피처가 가장 18가지로 가장 양이 많았으므로 이것을 이제 컴프레션 하게 되는데요. 컴프레션 하는 오토 인코더는 다음과 같이 생겼고요. 이게 36이 인풋이 되는 것은 그 X 그리고 Y 두 가지에 대해서 18가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총 그 피처가 36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36가지를 36가지로 나누는데 다시 복원을 하는데 중간에 이제 라이턴트 레이어는 5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용하는 피처는 5가지가 되겠다라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딕션 네트워크는 RUL이 나오기 직전에 이제 노멀라이즈가 되고요. 0에서 1 값으로 노멀라이즈 되는데 여기서 이제 노멀라이즈 할 때 익스피리언스 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관측값 중에 맥스 값이 1로 설정이 되어서 베어링의 수명이 이제 대부분의 값들이 다 1보다 낮게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셋의 프리딕션 값은 실제 리메이닝 유스풀 라이프 타임에 대한 비율로서 이제 failure threshold determination을 피하고 이를 통해서 0보다 이제 낮아졌을 때는 이제 failure가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닝 모델은 이제 그 슈퍼바이즈 러닝을 통해 진행을 하였고요. 9개의 뉴럴 레이어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데이터는 PHM 2012 IEEE에서 프리딕터 챌린지 익스페리먼트 데이터를 사용하였고요.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이 중에서 15개의 베어링 세트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이 중 5개의 베어링 세트를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추출된 피처의 개수는 타임 도메인은 36개, 프리퀀시 도메인 12개, 타임 프리퀀시 도메인은 16개인데요. 여기서 프리퀀시 도메인은 이렇게 이제 추출이 되고 타임 프리퀀시 도메인은 이렇게 추출이 됩니다. 아까 여기서 5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는 지금 근거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옵티멀한 피처 개수를 비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민스퀘어 에러인데요. 민스퀘어 에러가 중간에 몇 개의 피처로 축약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확도를 나타낸 도표입니다. 그래서 5개가 여기 이렇게 되는데요. 5개 이후부터는 더 정확도가 낮아지지 않았으므로 민스퀘어 에러가 낮아지지 않았으므로 가장 정확도가 높으면서도 피처 개수가 작은 그런 5의 숫자를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개 그리고 여기서 12개랑 16개 하면 28개의 타임 도메인은 5개로 축약이 되었으므로 총 33개에 대해서 피처셋을 트레인을 하였습니다. 로스 펑션은 민스퀘어 에러를 하였고 리메인 유스풀 라이프타임 아웃풋을 출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프리딕션의 컨티뉴어스를 위해서 포워드 리니어 스무딩을 적용했습니다. 결과값을 보기 전에 오토인코더 컴프레션이 제대로 이제 됐는지부터 확인을 먼저 했는데요. 5개의 피처가 리던던시 없이 컴프레스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5가지 피처가 실제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트렌드가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컴프레션 하기 이전에 랜덤하게 추출된 피처들인데요. 이게 4가지 피처를 했지만 여기서 피처 5번인 분홍색 부분이 거의 피처 35랑 겹쳐가지고 트렌드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리더넌시가 있었던 피처를 이렇게 리더넌시 없는 피처로 변환을 했다라고 여기서 저자는 말하고 있고요. 어터 인코더 이유를 해서 이제 DNA에서 파라미터가 이 컴프레션 때문에 감소를 했는데요. 그 파라미터가 이전에는 13,600개였는데 DNN을 통해서 3,860개로 추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파라미터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드롭아웃이 발생이 되고 또 오버피팅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프리딕션 모델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베어링 1, 이게 실제 라이프, 두 번째 실제 라이프, 세 번째 실제 라이프,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그 이전의 연구 결과가 이 형광색으로 연두색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 연구에서 진행한 프리딕션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연두색보다 빨간색이 좀 더 실제 리얼 라이프 파란색 도표에 좀 더 근접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MSE를 기존의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0.2 값으로 낮고 나머지 값보다는 훨씬 더 낮은 민스퀘어 에러를 보이고 있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스커션으로 기존 딥러닝 기법에 비해 향상된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결과를 보았을 때 네 번째 베어링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퍼포먼스가 되게 실제랑 비슷하게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퍼포먼스와 결정적으로 연관이 되는 수명의 마지막 부분이 기존의 형광색 기존 연구 모델보다 훨씬 더 라이프 타임을 예측하기에 적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정확도를 더 추후에 향상할 수 있게 DNN 대신에 RNN 등을 사용하여서 정확도를 좀 더 높이는 시도를 고려해보고 있고요. 또한 해밍 윈도우를 이번에 사용하진 않았었는데 여기서는 슬라이딩 윈도우를 적용해서 한번 어떤 시도를 한번 해볼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도 또한 트레인 타임에 대해서 이피션시를 좀 더 고려해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디스커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